남편에게 여고 동창들과 등산 간다고 둘러대고 나온 오늘 내 마음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다. 62의 주부가 이런 곳에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할 때도 손이 떨렸죠. 평소보다 조금 진한 립스틱을 바르고 오랫동안 서랍 속에 묻어두었던 향수를 뿌렸어요. 주름진 눈가를 살피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미쳤지. 정말 미쳤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도 20년 넘게 같은 일상에 묶여 살던 나에게 이 작은 일탈은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었어요. 3번의 허리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진 남편을 돌보며 손자 손녀 뒷바라지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내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래, 한 번쯤은 나도 바람 쐬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하루쯤이야. 한 달 전 고등학교 동창 선이가 전화로 제안했을 때는 단번에 거절했죠. 묻지마 관광이라니 이름부터 수상했으니까요. 낯선 남녀가 짝을 이뤄 하루 동안 여행을 떠나는 컨셉의 투어라고 했습니다. 선이는 소개팅이 아니라 그저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보는 경험이라고 했어요. 우리 나이대 사람들도 많이 참여한다며 강조했지만 내 귀에는 그저 노인들의 막장 만남처럼 들렸습니다. 미란아, 우리 나이에 뭐가 문제야?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아야지. 자식들 때문에 항상 웃음 참고 늙었다고 기죽지 말자고. 선희의 말은 가슴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낸 이유는 지난주 있었던 일 때문이었죠. 남편과 나는 38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건강 상태나 약 복용 시간 같은 이야기만 나눌 뿐 부부로서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남편은 TV만 보며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렇게 챙겨? 라는 말만 던졌어요. 그 순간 뭔가가 내 안에서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같이 갈게. 그리고 오늘 약속 장소인 강남역 근처에 도착했어요. 선희와 다른 동창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다들 세월의 흔적은 감출 수 없었지만 화려한 스카프와 멋진 모자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뽐내고 있었죠. 미란아, 드디어 왔구나. 넌 변함없이 예쁘네. 선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그냥 재미있게 놀다 올 거야. 아무도 모르게.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일렬로 서서 쪽지를 뽑았어요. 내 쪽지에는 7번이라고 적혀 있었죠. 버스에 올라 7번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남자를 발견했어요.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은발이 살짝 보였죠.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먼저 인사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네라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가이드가 버스 앞쪽에서 인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묻지마 관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할게요. 옆 사람과 자기소개를 나눠주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옆자리 남자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남자도 내게 고개를 돌렸고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눈앞의 남자는 다름 아닌 우리 딸의 시아버지 정수였다. 3년 전 자식들의 결혼식에서 만나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마주치는 사돈이었죠. 진중하고 점잖은 사람이라는 인상만 간직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런 곳에서 마주치게 될 줄이야. 정수의 눈도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사돈 어른?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조합니까? 하필 시끌벅적한 버스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죠. 두 분 아는 사이신가요? 가이드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수가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우연히 사돈지간입니다.
버스 안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와 대박, 사돈끼리 묻지마 관광이라니 라고 외치자 다른 사람들도 웃으며 호응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자리를 바꿔드릴까요? 가이드가 물었지만 이미 모든 좌석이 차 있었어요. 게다가 게임이 시작됐으니 규칙대로 하루 종일 짝꿍과 함께해야 한다고 했죠. 정수는 모자를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사돈, 그냥 오늘 하루는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그냥 놀다가요. 의외로 담담한 그의 말투에 나도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네, 그게 좋겠네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내가 맞장구 치자 정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서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했어요. 직업과 취미 정도만요. 정수는 3년 전 은퇴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요즘은 산책과 독서로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전업주부로 요리와 뜨개질이 취미라고 대답했죠. 사실 이런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게임의 규칙에 따라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버스는 남양주 방향으로 달렸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참, 손주는 잘 지내나요? 요즘도 피아노 배우나요? 갑자기 일상적인 대화로 돌아오니 오히려 더 어색해졌어요. 아, 잘 지내요. 피아노는 계속 배우고 있죠. 나도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깨닫자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정수도 눈을 마주치더니 피식 웃었죠. 사돈 어른 생각해보니 우린 3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둘이서 대화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네요. 정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항상 자식들 끼고 만나니까 서로 얼굴만 알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가이드가 다음 게임을 안내했습니다. 짝꿍과 서로의 어깨를 간단히 마사지해주는 미션이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정수가 먼저 제안했어요. 어깨 한번 두드려 드릴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한테 이런 신뢰가. 내가 멋쩍게 웃자 정수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게임을 하게 될 줄이야. 정수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규칙에 따라 가볍게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뻣뻣한 동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의 당혹감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우스워서 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게임은 계속 이어졌어요. 손을 맞잡고 박수치기, 서로의 출신 지역 사투리로 대화하기 같은 미션들이 이어졌죠. 둘 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편안하게 임했습니다. 정수가 전라도 사투리로 아그들 잘 크제? 우리 손주랑 잘 논다네. 라고 하자 나도 경상도 사투리로 받아쳤어요. 예, 맞아예. 지 할매라카이 뭐든지 해주는 기라. 그렇게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인 북한강 근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강바람이 상쾌하게 얼굴을 스쳤다. 가이드는 우리를 작은 마을 광장으로 안내했어요. 앞으로 2시간 동안 짝꿍과 함께 마을을 자유롭게 둘러보고 점심시간에 다시 모이라고 했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수도 어색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먼저 제안했어요. 저기 강변 쪽으로 걸어볼까요? 경치가 좋아 보이네요. 네, 좋아요. 가볍게 대답하고 그를 따라 걸었죠. 강변 산책로는 노인들이 많았어요. 손을 맞잡은 노부부들을 지나치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얼핏 보면 노부부처럼 보일까? 그 생각에 괜히 거리를 두며 걸었어요. 혹시 자식들에게 연락 받으셨나요? 정수가 물었죠. 아니요. 등산 간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예요. 사돈 어른은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화초 감상 모임에 간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언제부터 화초에 관심이 생겼냐고 놀리더군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두 사람 다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온 상황이 우스웠어요. 그렇게 산책로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묘하게도 처음의 어색함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죠. 사실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좋네요. 정수의 목소리는 진솔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매일이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TV 보고 가끔은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의 고백에 공감이 갔어요. 저도 비슷해요. 아이들은 다 컸고 집안일은 반복되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달까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같은 세대의 고민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 은퇴 후의 공허함, 자식들과의 거리감 같은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으로 정수를 사돈이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강변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정수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들을 들려주었고 나는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나눴죠. 서로의 과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신선했습니다. 사돈 어른, 사실 묻지마 관광이 처음이죠? 내가 물었어요. 정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죠. 친구가 등 떠밀어서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돈을 만날 줄이야. 저도요. 선이가 억지로 끌고 왔어요. 인정하자 둘 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다시 광장으로 모였어요. 가이드가 새로운 미션을 발표했죠. 짝꿍과 함께 셀카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거부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사진 찍기가 좀. 정수가 말했습니다. 가이드는 이해한다며 다른 미션을 주었어요. 짝꿍에게 작은 선물을 고르는 것이었죠. 근처 시장에서 5,000원 이내의 물건을 서로에게 사주는 미션이었습니다. 시장을 둘러보는 동안 정수는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묻지마 관광이 이렇게 진행되는 줄 몰랐네요. 처음엔 그저 다른 의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죠. 저도요. 그래서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의외로 괜찮네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같아서. 정수도 웃었어요. 그러게요. 특히 이렇게 서로 알던 사이라면 더 편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나는 정수에게 손수건을, 정수는 나에게 귀여운 머리핀을 골랐습니다. 소소한 선물이었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 기분이 좋았어요. 점심을 먹은 후 버스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먹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한 미션은 계속됐어요. 한 숟가락 음식 먹여주기처럼 다소 부담스러운 미션들이 이어졌죠.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며 어색함을 피했습니다. 사돈, 저도 이거 처음이라 어색한데 그냥 눈 감고 넘어가요. 정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 안에서는 더 친밀한 게임들이 진행됐습니다. 서로의 손 그리기, 눈을 마주치며 노래 부르기 같은 미션들이 이어졌죠.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다른 참가자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수가 내 손을 그릴 때 그의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꼼꼼하게 주름까지 그리는 모습에 웃음이 나왔죠. 이렇게 보니 손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하네요. 정수가 말했어요. 평생 일하시느라 고생하셨군요. 그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간질거렸습니다. 선생님이셨으니 학생들 손을 많이 보셨겠네요. 맞아요. 손을 보면 그 아이의 성격과 환경이 보여요. 정수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죠. 버스가 다음 목적지인 폐교를 개조한 문화공간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는 짝꿍과 함께 작은 공예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나무 액자를 만들기로 했죠.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요. 정수가 망치로 못을 박으며 말했어요. 은퇴하고 취미를 찾아볼까 했는데 막상 시작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저도 그래요.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액자를 완성하고 뿌듯해했어요. 정수가 문득 물었죠. 이 액자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 가져갈래요? 사돈 어른이 가져가세요. 손주 사진 넣어두면 좋잖아요. 내가 말했어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거니까. 그냥 여기 두고 가요. 오늘의 추억으로. 그의 말에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맞아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하루를 기념하는 물건이니까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시간의 산물이었죠. 공예 활동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폐교의 운동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맑았죠. 참, 사돈 어른은 왜 이런 모임에 참여하셨어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잠시나마 미란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였을까요? 엄마도 할머니도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서 존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비슷해요. 퇴직하고 나니 정체성이 흔들리더라고요. 더 이상 교장 선생님도 아니고 집에서는 그저 늙은이로 취급받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사회적 역할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인 작은 전망대로 향했어요.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가이드는 일몰을 함께 감상하라며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전망대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여러 커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죠. 우리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네요.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떤 기분이요? 내가 물었습니다. 설렘이랄까? 아니, 그보다는 자유로움?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좋아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죠. 저도 그래요. 사돈이 이렇게 웃는 사람인 줄 처음 알았어요. 내가 말하자 정수도 웃었습니다. 미란 씨도요. 항상 조용하고 점잖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털털하고 유쾌한 분이셨네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고 있었어요. 명절마다 만나도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사실 처음엔 이 자리가 너무 어색하고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의외로 편하네요. 그러게요. 낯선 사람보다는 알던 사람이 더 편하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죠. 아름다운 풍경에 우리는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참 사돈 어른. 아니, 미란 씨는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정수가 문득 물었어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간호사로 계속 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만두게 됐죠. 당시에는 그게 당연했으니까요. 후회하세요? 정수의 질문은 진지했어요. 가끔은요. 하지만 제 선택이었으니까 받아들이죠. 지금이라도 봉사활동 같은 걸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사돈 어른은요? 정수는 잠시 멀리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소설을 쓰는 것이 꿈이었죠. 하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고 지금은 가끔 일기 정도만 쓰고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잖아요. 내가 격려하자 정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럴까요? 이 나이에 정수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어요. 왜 안 돼요? 예순이 넘었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으니 도전해 볼 만하죠. 내 말에 정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하늘은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해갔어요.
그 아름다운 세계 변화를 함께 지켜보는 동안 묘한 친밀감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하루가 길게 느껴져요. 정수가 중얼거렸죠. 평소에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흘러가는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는 시간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시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명절에만 만났던 게 아쉽네요. 더 일찍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면 좋았을 텐데. 정수의 말에 살짝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사돈이라는 관계가 어색하게 만든 걸까요? 항상 격식 차리고 조심스러워하고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쩌면 우리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너무 역할에 갇혀 살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로서, 교장으로서, 사돈으로서 그냥 정수로 살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나 역시 언제부터인가 엄마, 할머니, 아내라는 역할 속에 미란이라는 사람을 묻어두고 살았으니까요. 가끔은 거울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나인가? 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내가 고백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굽었는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24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수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외모는 변해도 마음은 여전히 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자식들이 저를 노인 취급할 때 서운할 때가 있죠. 해가 완전히 지고 전망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우리의 대화는 더 밝아지고 깊어졌어요. 서로의 인생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여행했던 곳들, 평범한 주제들이었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안내 방송이 들려왔어요. 모두 버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아쉬운 마음으로 전망대를 내려왔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버스 안은 아까보다 조용해졌다. 하루 동안의 활동으로 지친 탓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불빛이 어둑해진 버스 안에서 작은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미션이 남았습니다. 짝꿍과 함께 음악에 맞춰 손을 잡고 짧게 춤을 추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버스 앞쪽 통로로 나와주세요. 다른 커플들이 하나둘 일어나 버스 앞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수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지금까지는 가벼운 게임들이었지만 춤을 춘다는 건 조금 다른 문제였죠. 꼭 해야 하나? 내가 작게 물었어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더 눈에 띌 테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버스 통로는 좁아서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조명이 어둑한 가운데 정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나이든 남자의 손이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음악에 맞춰 발을 움직였어요. 진짜 춤이라기보다는 그저 제자리에서 좌우로 몸을 흔드는 정도였지만 묘하게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깨 너머로 시선을 돌렸어요. 젊었을 땐 이런 것도 많이 했을 텐데. 정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처럼 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땐 모든 게 어색하고 부끄러웠으니까. 내가 대답했어요. 정수의 눈이 내 눈을 찾았습니다. 지금이 더 설레면 이상한가요? 그 말에 가슴이 간질거렸어요. 나도 모르게 정수의 손을 더 꼭 잡았죠. 이상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요. 음악이 조금 빨라졌고 우리는 그 리듬에 맞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색함은 점점 사라지고 서로의 움직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버스의 흔들림까지 더해져 가끔 몸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조차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춤을 잘 추시네요.
정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래전에 사교 댄스를 잠깐 배웠어요. 남편과 함께였는데 첫 수업 후 그만뒀죠. 남편이 춤에 소질이 없다며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항상 제가 박치라고 놀렸으니까요. 정수도 웃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 이야기를 하면서도 묘하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또는 새로운 관계처럼 정확히 뭐라 정의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음악이 점점 잔잔해졌고 조명도 더 어두워졌습니다. 정수의 손이 내 허리에 살짝 닿았다가 떨어졌어요. 실수였는지 의도적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짧은 접촉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미란 씨. 정수가 작게 내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으로 사돈이 아닌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그의 눈빛이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요. 의외의 만남이었지만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음악이 끝나고 가이드가 박수를 치며 모두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손을 놓고 각자의 좌석으로 향했어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어요. 설렘, 혼란,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 정수도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버스는 서울로 향하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어둠 속의 도시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끝나간다는 게 묘하게 아쉬웠어요. 잠시 후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도착하겠네요. 오늘 하루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의 공식적인 어투에 웃음이 나왔어요. 갑자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편하게 대화했잖아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죠. 하지만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다시 사돈이 되어가는 것 같달까?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잠시 다른 사람이 되었다가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였죠. 이 하루는 그저 일상에서 벗어난 짧은 일탈에 불과했으니까요. 오늘 있었던 일 그냥 우리 가슴에만 묻죠. 정수가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한 오해 생길 일 없도록 서로 입 무겁게 해요. 침묵이 흘렀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하루를 쉽게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낀 설렘과 편안함은 내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묻지마 관광 어떠셨나요? 새로운 인연이 생겼길 바랍니다. 곧 강남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정수도 조용히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사돈 어른, 어떻게 귀가하실 건가요? 내가 물었어요. 지하철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사돈은요?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지하철이요. 다행히 같은 방향은 아니네요.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버스가 강남역 근처에 도착했고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희가 나를 찾아와 귓속말로 물었어요. 어땠어? 짝꿍이 괜찮았어? 응, 생각보다 재미있었어. 간단히 대답하며 시선은 정수를 향했죠. 그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 버스에서 내려 해산하기 전 가이드가 단체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였지만 정수와 나는 조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진에 남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진 촬영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정수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나도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손도 흔들지 않고 말없이 각자의 길로 걸어갔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몇 번이나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억눌렀어요. 이게 맞는 거니까.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오늘 하루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침에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설 때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낯선 남자를 만나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익숙한 사람을 새롭게 알게 되었죠.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응, 등산 재밌었어?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죠. 네, 좋았어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얼굴은 조금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평소보다 반짝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머리핀을 만지작거렸죠. 정수가 선물해준 작은 머리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서랍 깊숙이 넣어두기로 했어요. 버리지는 못하겠고 남편이나 가족들 눈에 띄는 것도 원치 않았으니까요. 그것은 우리 둘만의 비밀, 오늘 하루의 추억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손자 돌봐주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그 평범한 일상으로. 하지만 오늘의 기억은 내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빛처럼 남아있을 거예요. 가끔 그 기억을 꺼내보며 잠시나마 다른 나를 느껴볼 수 있겠죠. 스마트폰에 메시지 알림이 왔어요. 선이었습니다. 오늘 재밌었지? 다음에 또 한 번 갈래?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하지만 이번 한 번으로 충분할 것 같아. 이번 한 번으로 충분해요. 더 이상의 일탈은 위험할 테니까. 오늘의 설렘과 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겠죠. 2달이 지났다. 손주의 100일잔치 날이었어요. 딸 부부가 큰 뷔페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며 문득 정수와 다시 만나게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묻지마 관광 이후로 그를 본 적이 없었어요.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손질했고 좋은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남편은 거울 앞에서 분주한 나를 보며 의아해했죠. 오늘 웬일로 그렇게 꾸미고 그래? 그냥 손자 100일인데. 남편의 말에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손자 첫 100일인데 대충 갈 순 없잖아요. 사진도 많이 찍을 텐데.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딸과 사위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정수와 그의 아내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살짝 뛰었어요. 정수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고 그의 아내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죠. 어머니, 아버님 오셨어요. 사위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정수 부부에게도 인사했죠. 장인어른, 장모님도 오셨네요. 우리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수와 눈이 마주쳤지만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그날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돈어른, 오랜만입니다. 정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죠. 네, 잘 지내셨어요? 나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자리 배치상 정수 부부와 우리 부부는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의외로 평온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정수의 아내가 손주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고 우리는 가끔 끼어들어 맞장구 치는 정도였죠. 음식을 먹으며 정수와 시선이 몇 번 마주쳤어요. 그럴 때마다 짧게 미소를 교환했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예의상의 미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둘만이 공유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사돈어른, 요즘 취미생활은 어떠세요? 갑자기 정수가 물었습니다.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의 눈빛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집안일하고 손주 돌보는 게 일상이죠.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돈 어른은요? 저는 최근에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소설은 아니고 그냥 짧은 수필 같은 거죠. 정수의 대답에 놀랐어요. 그날 우리가 나눈 대화를 기억하고 실천한 걸까? 아이고, 우리 영감님이 갑자기 작가병이 났어. 정수의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끄적거리는데 안 보여준대. 정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 초보니까요. 나중에 좀 더 자신 있을 때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 정수와 눈이 마주쳤고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의 대화를. 잔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기의 백일상에 음식을 차리고 기념사진을 찍고 축하 인사를 나누는 평범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내게는 조금 특별했어요. 정수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웠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잠시 혼자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수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시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가 처음 쓴 짧은 글이에요. 정말요? 보여주셔도 되나요? 내가 물었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미란 씨 덕분에 용기를 냈으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혼자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꼭 읽어볼게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잠시 테라스의 남아봉투를 바라보았어요. 우리의 비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깔끔하게 타이핑된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었죠. 짧은 소설이었어요. 묻지마 관광에서 만난 두 노인의 이야기. 이름과 상황은 달랐지만 우리의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날의 우연한 만남은 그들의 일상에 작은 불빛을 남겼다. 서로 다른 삶을 살면서도 가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게 하는 그들만의 비밀. 글을 접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었지만 그것이 남긴 파문은 여전히 가슴속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정수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나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결정을 내렸어요. 지역 병원의 봉사자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예전에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때의 만남이 이렇게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우정,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 이 모든 것이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아 각자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것이 예순의 나이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선물이 아닐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